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참, 이 암호화폐 시장이,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좀, 점점 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, 그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대비해서 이 엉덩이 무거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7%가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68.6K까지 또 터치를 했어요. 그러니까는 지난 역대 최고점이 딱 69K인데 뭐 거의 그 턱 밑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사실상 지금 뭐 역대 최고점이 69K이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요것을 요때,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날짜가 1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때가 67.5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일봉,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9시에 마감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68.2K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크게 좀 힘을 내면서 일부 알트들이 뭐 그야말로 지금 폭등 수준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서 정말 이 업비트 창만 봐도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,600만 원대니까 진짜 이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를 이제는 정말 또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거래대금 1위를 보시게 되면 이 시바인으로 이 거래대금이 무려 3조 원이 또 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지금 1조 원을 넘겼고, 또 마찬가지로 민코인인 요 도지코인도 1조 원을 또 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으로도 뭐 거의 뭐 9천억, 8천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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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천억 이러니까 지금 이 업비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요 공포 탐욕 지수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90, 그래서 익스트림 그리드니까 극단적인 탐욕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극단적인 탐욕은 뭐 어제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이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접어들긴 했었지만,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이제 90을 터치했다는 것이 요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공포 탐욕 지수가 90을 또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2021년 2월 이후 최고를 지금 보였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요 차트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, 그럼 요게 좀 작으니까 제가 큰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90을 터치를 해가지고 지난 사이클에서 요 90을 터치한 적이 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렇다면 90을 넘겼을 그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2019년 6월 그때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가 비트코인의 어느 때였냐,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이때가 극단적인 탐욕에 90을 넘겼던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2017, 18년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렇게 대폭락을 하다가 2019년이 들어서면서 이 상승세가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때 이제 618 영상에서도 이때 워낙 이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이 좀 오래 걸렸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이 극단적인 탐욕이 나오기도 했었고, 그 이후로는 이때가 지금 또 보시게 되면 2020년 11월, 그러니까 2021년 대불장을 앞둔 11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쭉 이어지다가 이때 끝이 언제냐면 2021년 2월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1월 달부터 2월까지니까 4개월 동안에 이 90이 넘는
극단적인 탐욕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때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요 화살표, 그래서 요거는 좀 구간이 기니까 제가 요 분홍색의 박스를 또 쳐놨는데, 그래서 요때가 2020년 11월이고 요때가 2021년 2월을 또 표시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상황과 상당히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, 그것이 뭐냐면 이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지난 2017년 말에 그 최고점을 넘겼던 그 시기인데, 그 시기부터 지금 극단적 탐욕, 그러니까는 90 이상의 극단적 탐욕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은 뭐 최고점 기준으로는 이때의 역대 최고점을 넘기지 못했지만, 뭐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점을 또 넘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거기에다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또 90이 넘겼으니까 이때의 그 시작점과 지금의 위치는 좀 상당히 비슷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또 흘러갈까,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, 만약에 이때 2021년 이때처럼 흘러가게 된다라면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가 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 역시 지금처럼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런데 만약에 이때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처럼, 그러니까는 2019년도 이때처럼 그냥 뭐 며칠 안 가서 딱 한 번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,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좀 조정의 시간을 갖는 이런 시나리오도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더구나 지금 이 비트코인이 쉼없이 이렇게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은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 사이클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그것을 체크해 본다라면, 요때 먼저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때 고점을 이렇게 넘긴 이후로 뭐 비록 요 구간에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긴 했지만 큰 조정 없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큰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 요 사이클이 아니라 이전 사이클 한번 보시게 되면 요때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이때 최고점을 여기에서 넘기고 난 이후로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훨씬 더 큰 상승을 또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이 69K마저 넘어서면서 진짜 이 비트코인이 또 여태껏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는데,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 현물 비트코인 ETF 효과로 어떻게 보면 좀 그야말로 이 포모 양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 제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이, 뭐 제가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이번에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또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, 일단 지난 사이클에서 요때에 역대 최고점을 넘긴 요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요때 세 번째 반감기, 요 하늘색 점선이 제가 요 반감기 때를 표시를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반감기 이후로 지난 역대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었고, 그리고 또 직전의 사이클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요때 2013년도 최고점을 채차 넘겼던 요 시기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반감기를 넘긴 그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달에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미 이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최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넘겼고,
최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조만간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반감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비트코인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고 그만큼 좀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과열 양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요 RSI를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월봉 기준이거든요. 월봉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지금 살짝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요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70을 지금 살짝 넘겨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74 정도를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이 비트코인은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지난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요 70의 과매수 구간을 넘겼던 그 이후로 점점 이 과매수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알트코인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요것은 이제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의 월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마찬가지로 지금 이 RSI가 최근에 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그럼에도 아직은 요 70선을 살짝 또 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한 69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 토탈3의 이 RSI도 체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지금 설정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토탈3도 토탈2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과매수 영역인 70을 넘기지는 못했지만, 그런데 뭐 거의 지금 다을랑 말랑하고 있으니까 그 수치로는 대략적으로 한 6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점점 시장 전반적으로 좀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김프입니다. 그래서 이 김프가 김치 프리미엄의 축약어인데,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김프가 이제는 6%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한창 이 시바이누가 갑자기 좀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이기도 했었잖아요.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 시바이누의 김프가 무려 15%까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김프가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좀 우려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, 제가 어제 요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 김치 프리미엄에 관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가 1시 7분이었어요. 그런데 이때 이 김프가 어땠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4.5%니까 뭐 4.5%도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5%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김프의 위치가 과거에 어떤 수준인지 그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, 지금 현재가 요 위치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위치를 요 노란 선으로 요렇게 제가 그어놓은 것인데, 그래서 요 선에 맞닿은 요 시기를 언제인지 또 살펴보면 요때가 지금 21년 초, 그러니까는 대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위치에 김프를 보였었고, 그리고 이때는 지금 그야말로 그 포모 장세,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완전 포모 장세일 때 이때는 무려 이 김프가 뭐 20%도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급등하는 이때는 완벽한 매도 시그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때도 지금 현재 위치와 좀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? 그러니까 21년도 대불장 때, 그러니까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 두 번째 쌍봉을 찍은 그 시기에 이렇게 현재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때가 높은 김프를 보였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한 2022년 5월 루나 사태 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
2022년 11월에 FTX 거래소가 붕괴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김프 역시 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때가 7월, 그러니까 리플이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 리플도 좀 폭등을 했지만 비트 역시 함께 상승을 하면서 리플 약식 판결 그날에 연고점을 또 찍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최근 장세도 지금 이 ETF 승인의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김프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보다도 김프가 좀 살짝 또 높았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현재 위치에 도달했던 그때의 요 순간순간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라면 바로 변동성이 높아졌을 그때의 이 김프가 이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는 좀 상승을 크게 했던 요 시기, 그 다음에 뭐 루나 사태, FTX 사태는 또 크게 하락을 했던 시기이고, 또 이때도 이 호재거리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변동성이 커졌을 그 당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 김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언제부터 이 김프가 상승을 했는지 그것부터 보게 되면 요때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2023년 10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, 그렇다면 이 김프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 원인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이 ETF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대박이 나면서 지금 더욱 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김프가 계속 지금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서 김프가 위로 넘어섰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준,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약 5% 내외에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더 내려가면 더 좋긴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5%를 훌쩍 넘기면서 계속 김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짜 지나친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상승기가 시작이 되려는데 이 김프가 너무 높게 돼버리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적당히 5% 내외의 김프를 좀 보이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김프가 5%를 넘어서 6%를 넘기 시작했다? 그런데 지금 또 6%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일시적인지 지속이 되는지 오히려 더 상승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, 어쨌든 이 6%를 넘어가기 시점부터는 이 시장을 좀 매우 집중을 하면서 관찰할 시기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매일 오전마다 그리고 수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 김프를 확인하고 있는데, 여러분도 좀 이 김프는 이제는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점점 이 과열 양상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, 그렇다면 장 분위기를 좀 식히는 하락,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양상에서는 그런 하락이 더 장기적인 상승으로 가는데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상승장이 계속 좀 지속이 되려면 서서히 달궈져야 그 상승이 오래가는 것이지,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이 과열이 된다라면 또 빠르게
그 시장이 식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템포를 좀 쉬어가는 것이 이 상승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시점은 만약에 이 고래나 세력들이 장기적인 상승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뭐 조정, 하락, 급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